그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 선생님을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요, 안면홍조인데, 그 안면홍조는 되게 이제 피부과 질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피부과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안면홍조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생활하기에.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 제목을 안면홍조 Beyond the Visible 이렇게 해서 그 보이는 게 다, 홍조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영어로 하시나 봐요. 아니. 저는 항상 한글만 하는데.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아니, 근데 제목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면 좀 너무. 와닿는데. 아, 그래? 좀 없어 보여서. 그냥 와닿는다는 3초 걸리잖아요, 영어로. 아, 그렇구나.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해서 저희 정했고, 저기 오늘 정신과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저희 피부과는요, 그 수련을 받을 때, 수련, 아주 헷갈려. 영어로 하자. 또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더워. 안면 홍조 나타나요. 홍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생활에 참 힘든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수련을 받을 때 저희는 교수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야, 피부과는 3초야, 3초. 무슨 말이냐면, 3초 동안 딱 들여다봐서 알면 다 아는 거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과 선생님들은 전혀 반대죠. 그쵸. 저희는 3초 동안 알 수가 없고 3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고 진료를 며칠 동안 계속 몇 주 동안 보면서 진단을 아주 천천히 하게 되고 처음에 했던 거랑 또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반대죠. 저희는 완전히 반대죠. 왜냐하면 3초 동안 봐서 모르면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성향, 보통 이제 과가 어떤 개인의 성향도 좀 이제 과를 선택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성격이 좀 급하신가 봐요. 그렇죠. 그런 편이죠. 그럼요, 맞아요. 콜라보만 자꾸 공격 꽂는 게 맞아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피부과 선생님들이 그 환자분들도 병원 가면, 막 이렇게 되게 자세히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들이 이제 막 돋보기를 막 이렇게 이런 걸 원하는데 사실은 그거 쇼예요. 아, 그래요? 딱 봐서 알면 모르는 거고, 돋보기를 보이는 거를 괜히 돋보기를 이렇게 보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생각하느라고 이제 시간 끌라고. 아, 이게 뭘까? 또는 진짜 확대해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몇몇 질환이 있는데 그런 말고는 이것이 다 시간 끄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 왜냐면 빨갛게 또 패턴이 다 있으니까. 공개하시면 어떡해요? 그 유튜브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피부과는 약간 성향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안면홍조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겉에서 보이는 빨개지는 게 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에서 힘든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피부과 선생님들이 정말 제대로 다루기가 환자분을 제대로 케어하고 제대로 다루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겠네요. 제대로 다루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되는데 그럼요. 3초 동안 또 해야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대학병원 가면 진료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다음에 원인이 어떻게 생기고 화장품에서부터 저희는 이제 화장품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안 같은 거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 다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그것만 해도 부족한데.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충분히 얘기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약간 저희랑은 성향이 무조건 저희는 그냥 뭐 단답형으로 탁탁탁탁 하는 것만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네요. 그 외국에서 최근에 이제 서베이를 했었는데 그 환자분 70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네, 안면홍조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힘든 게 나는 굉장히 힘든데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줘요. 대수롭지 않게. 네. 그다음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 왜 그래? 그냥 그 정도 뭐 생활하는데 무슨 뭐 문제가 있어? 그냥 왜 그래? 뭐 이렇게 너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그게 2번 죽이는 거죠, 힘든 사람. 그게 이제 너무 실망하는 경우가 40%. 그래서 안면홍조 환자들의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설베이가 그 여론조사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stay silent. 그냥 내가 얘기 안 하고 말지. 체념이네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조금만 더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는 더 빨개지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저희 피부과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케어하기에는 좀 약간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어떤 질환에 대한 그 개념도 좀 약간 부족했었고 근데 그런 상황을 그래도 이제 요즘 그런 조사도 나오는 거 보면 피부과 선생님들도 아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좀 환자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좀 신경을 좀 써보자 이런 게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장 그 최적의 그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욘드에서 이런 콜라보를 지금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아마 전 세계 최초 거의 역사적인 뭐 최초라고 아닐까요? 최초 아니어도 어때요? 최초일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한번 좀 그런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선 안면홍조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진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염증성, 뭐 혈관성 이렇게 나눴었는데 진단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단 기준을 보면은 Diagnostic Feature에서 라고 해서 이 Persistent Central Facial Erythema 이게 뭐냐면 얼굴 중심성, 코 주변 볼 쪽을 중심으로 얼굴이 붉은 거가 Persistent, 지속적으로 그냥 얼굴이 얼굴 안면 중심부를 위주로 붉어지는 게 지속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냥 주사를 하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단 범위가 넓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persistent는 피부과 교과서에서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는 persistent.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고 3개월보다 짧으면 트랜지언트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아직은 그 정도는 안면홍조 주사의 위험성은 있지만 진단으로 보진 않고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이제 주사라고 진단을 하는데 뭐 얼굴만 빨가면 일단 주사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넓네요. 3개월 정도 이상 지속되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마토스 체인지라는 건 뭐냐면 코나 이런 쪽으로 좀 주사의 임상적으로 특징적으로 코 빨개지면서 붓는 게 있어요. 커지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코가 커지기도 하고 요 튀어나온 요 이마 부분이 커지기도 하고 턱끝이 커지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생기면 주사. 그래서 이 다이그노스 피처는 그냥 하나만 있어도 진단이에요. 또는이네요, 또는. 네, 그냥 하나만 있어도 진단. 메이저 피처는 플러싱, 안면홍조 이렇게 훅 달아오르는 거, 또는 농포, 혈관 늘어난 거, 그다음에 안 주사, 그 주사도 눈에 염증 생기는 오크라 병변이 있거든, 안병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중에 2개만 있어도 주사. 주사 진단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주사예요, 막 이렇게 진단이 피부과 선생님들도 막 되게 헷갈렸는데 이 진단 기준이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주사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그게 모르면 주사하면 되겠네요. 2017년도에 그렇게 바뀌었고 이제 증상을 보면 이렇게 얼굴 중심적으로 여기를 봐야 되나? 슬라이드가 왜 안 넘어가지? 넘어가는 동안 두 분 닮았다고. 그래요? PD님이 경고 한번. PD님 이 슬라이드 왜 안 넘어가요? 질문을 계속 주시고 계시고. 네. 역시 이제 피부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질문이 저로서는 참 어렵네요. 넘어갔어요? 네. 됐다. 됐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안면 중심성 아까 센트럴 페이셜 에리스마 홍조거든요. 코 이게 주변. 좀 많이 흔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고 이게 코 커진 거 이런 것들. 진짜 커지는 그리고 눈 주변에 있는 염증. 네. 여드름 같이 이렇게 파퓰, 농포 이렇게. 이제 요게 4개 중에 2개 뭐 요거 하나만 있으면 진단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내려서 진단 기준이 되게 넓어졌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ersistent, 지속적인 홍반이라는 거는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아예 기간을 딱 교과서에 아예 정해줬어서 너무 오히려 진단 내리기 좀 임상가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왜냐면 헷갈렸는데. 거기 안 들어도 되겠네요. 딱 보고, 얼마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3개월 넘었어요? 그럼, 네, 그럼 이제 진단을 바로 내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그 피마토스라는 거는 이제 약간 단단하면서 눌러도 아프지 않고 그런 스웰, 그러니까 붓기가 코, 턱, 뭐 이마 이런 데 생기는 거. 그러면 이제 증상이 있으면 주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이게 안면 홍조, 의미 있는 안면 홍조인지 아니면 뚜껑 열려갖고 얼굴 빨개지는 건지 그 구분을 우리 피부과 교과서에서는 이제 시간으로 했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넘어서도 계속 빨개져 있으면 그거는 의미가 있는 안면 홍조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고 그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한 5분, 10분 내로는 슉 깔았는데 그게 더 빨개지면 이거는 이제 의미 있는 홍조다. 그런 상황이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됐다면 이거는 주사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아주 그냥 딱딱 정해줬어. 깔끔. 이거 피부과는 이렇게 깔끔해요. 아주 그냥 딱딱 떨어지게. 안 떨어지는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해서. 못 견디네요. 저희 성향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도 얘기 싫어하고 딱 보면서 딱 이러면서 딱 떨어지는 것도 애매하게 자꾸 몰고 가는 게 있는데 진짜 반대네요. 네, 저희는 그래서 여기 보면 블러싱이라고 플러싱 말고 홍조 붉어지는 건데 플러싱은 이제 안면 홍조 주사의 의미가 있고 블러싱은 이제 진짜 막 그 감정적으로 뚜껑이 확 열리면서 빨개지는 거. 그게 5분 이내로 대부분 가라앉는다. 그다음에 색깔도 약간 핑키시하고 약간 붓고. 이건 이제 귀까지 다 빨개지고. 아까는 센트로 페이셜이라서 앞면 중심부, 얼굴 앞쪽으로 빨개지는데 이거는 귀까지 다 빨개지고 목 이런 데까지 딱 다 빨개지는 건 이제 뚜껑 열려서 감정적으로 이게 더 안면 홍조의 의미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진단적으로 이건 주사 피부염은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네, 주사 피부염의 증상이 되려면 얘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 피부염과 진짜 감정적으로 이렇게 빨개지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구분을 이제 해놨고 이게 구글에 보면 이제 이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려나 모르겠는데 누가 이제 블러쉬랑 플러싱을 그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보면 이제 마우스가 있다. 플러시는 얼굴 가운데가 빨개지고 얘는 붓고 귀까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빨개지고 색깔이 약간 핑크 여긴 더 빨갛고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그림이네요. 네. 의대생이 그렸거나 뭐 피부과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러싱과 플러싱을 차이를 했는데 얘가 안면 홍조인 거고 얘는 감정적으로 확 달아와서 빨아간 거.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해서 의대생이 시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주사 피부염에 합당한 그 붉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면 홍조 주사의 원인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인데 오늘은 특히 이제 뉴로바스큘라 디스레귤레이션에서 이제 신경성으로 얼굴 빨개지는 거 이런 쪽을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하고요. 다른 것들은 이미 많이 다뤄봤고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TRPV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열 리셉터라서 신경세포에서 열을 받아들이는 열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얘가 되게 예민하거나 얘를 컨트롤하는 뭔가가 시스템이 안 좋으면은 계속 스위치가 켜져서 얼굴이 계속 빨개지는 거죠. 아까 정의로 따르면 5분에서 10분 이상 계속 이제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는 우리 피부과 교과서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 제가 방송에서만 계속 떠들었던 내용인데 그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되게 기분 좋다 신나다. 물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참고로 주사 환자분들은 이런 그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리려고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우다가 피부 장벽이 배려가 많이 깨져요. 그럼 더 빨개지는 더 거예요? 빨개져요. 그래서 예민해지니까. 엄발의 오줌이었네요. 그렇죠. 완전 네, 그렇죠. 그래서 엄발의 오줌 여기 속담은 웬만한 데 끼워 맞추면 다 들어가요.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많이 쓰세요. 쿠션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촉촉하고 잘 가려서 좋은데 이게 문제는 지우다가 피부 배려를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면서 더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좀만 들어와도 확 더 빨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을 쓰면 안 되고 세정력이 아주 센 세정제나 이중 세안하는 거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파우더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고 근데 사실 요것만 해줘도 상당 부분 좋게 좀 많이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외국에서 했다는 그 조사가 제목이 이제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있는 걸 제가 또 꽂혀갖고 이제 제가 저희 제목을 정했는데 다음 거에 비욘드 비저블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 유명한 교수님들이 이제는 피부과에서도 야 우리 너무 겉에서 보이는 빨간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좀 환자분들 얘기 좀 듣자. 이게 나라도 되게 다양하구나. 네. 뭐 캐나다, 미국, 독일, 이태리 뭐 이렇게 해서 영국 이렇게 해서 한 710명의 환자들을 554명의 의사들이 진료한 710명의 환자들을 진짜 다양하네요.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캐나다, 미국. 한국은 없네요. 한국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제 조사를 했더니 3명 중에 1명은 lost confidence, 그러니까 자신감 상실. 그 다음에 4명 중 1명은 난 계속 신경질이 계속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1명은 항상 나는 그 거부당하는 느낌, 내가 어떤 소사이어티에 어떤 사회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아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피부과적인 것보다 이제 내면적인 게 굉장히 심각한 손상과 침해를 받는다, 이런 조사가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9%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신경을 안 써줘요. 나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를 잘 안 들어줘요. 그 다음에 37%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심지어 저 환자분들이 같이 오는데 부부가 같이 오시면 남편분이랑 같이 오는데 여자분이 울어요. 근데 남편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래? 그럼 더 울죠. 왜냐면 아니, 야, 그 정도 빨간 거 그냥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최악의 거예요. 남편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어. 저는 이게 진짜 재밌었는데, 선생님 보시면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underestimate,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 별로 안 써주는 거. 그게 뭐 pain, dry appearance, plaque, itching, 그러니까 swelling, burning, 그러니까 뭐냐면 증상적인 거, 느낌적인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그렇죠.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그러니까 피부과잖아. 그렇죠. 상처 안에 어떻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과 선생님들 영역이고 우리 피부과 선생님들은 여기 보면 overestimate. 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에 막 너무 신경 쓰는 거. 그러니 그게 이게 안 맞는 보면 거야, 핀트가. 핀트 완전 안 맞는 게 보면 핀플, 뾰루지난 거, 그러니까 혈관 늘어난 거, 겉으로 보이는 거는 몰랐던 걸 막 알게 돼서 더. 왜냐면 이거는 우리 진단에 딱 교과서적으로 이걸 알아야, 이게 돼야지만 진단이 되는 거기 그러면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피부과 선생님들은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는 거고 환자분들은 내 마음은 서로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사 환자분들이 치료가 굉장히 이러니까 이제 서로 치료하기가 라포 자체가 그렇죠. 딱 이게 맞아야 되는데 환자분 난 이게 힘든데 왜 저 의사는 왜 딴 거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게 관계 형성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죠. 네, 이 조사가.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됐고 이게 너무 재밌는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 가신다는 거는 이미 훌륭한 분이시네요. 환자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시고. 네. 공격해서 살짝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붉은 얼굴이랑 열감을 이렇게 제목을 넣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겉에서 빨간 거 치료해 주는 것보다 열감을 떨어뜨려 주면 환자분들이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주사 환자분들은 아까 선생님이랑도 먼저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빨개지는 것보다 내가 열감이 있으면은 그 순간 딱 멘붕이 오면서 그냥 일단 스탑. 심지어 어떤 환자들이 있었냐, 고3 학생인데 주사 환자였어요. 근데 자기는 수학 문제 풀다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의대 트라이 하는 학생이었는데 수학 문제 어려운 걸 풀다가 진짜 딱 막히면 그냥 멘붕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다음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멘붕 진짜 완전히 막 이렇게 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되게 많이 보죠, 그런 분들.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근데 그래서 우선 그런 경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열감을 좀 떨어뜨리는 좀 먹는 약을 쓴다든지 치료를 해서 좀 해주면 잠깐 그 안 좋은 사이클에서 좀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좋아지는데 오늘 아마 그런 쪽에서 우리 선생님한테 좀 좋은 팁이랑 저도 환자 볼 때 많은 영감과 팁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방송을 보시는 주사 환자분들도 사실 이런 피부과에만 갔지 그런 상담이나 왜 그런 사이클이 도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말 좋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 설비의 목적은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너무 쉽게만 봤는데 그렇지 말고 여러 사람들을 다 각각의 여기 보면 재밌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 one size fit all, 그러니까 치료 한 옷 같고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사이즈의 그런
유니사이즈 옷이 아니라 주사 치료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맞춤형으로 다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는 클리어의 목적을 한번 도달해서 해보자.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 지난 몇 년 전보다 최근까지의 그래도 연구가 많이 돼서 먹는 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치료의 변화가 있었고요. 저는 2년 전만 해도 베타 차단제 같은 베타 블로커 같은 건 아예 쓰는 걸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치료나 이런 데 많이 도움되고 좀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제 생각하기에는 저희 이 주사 환자분들의 그 마지막 퍼즐은 이런 오늘 같이 이런 그 내면에 대한 어떤 문제를 들어주고 어떤 해결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비욘드에서 특별히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좀 야심차게 했습니다. 아, 예, 아주 이 기획을 왜 하게 됐는지를 진단과 이렇게 그 강의와 버무려서 주사 강의와 버무려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는 저기 정월 선생님한테 한번 넘겨드리도록 하고 이제 저는 또 예. 앞에서 공격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좀 박수현님이 비욘디 피부과 대표 멘토와 정신과 대표 멘토의 만남이라고 대표셨군요. 대표. 네, 대표는 홍혜 교수님이 대표 아니신가요? 홍 박사님이 대표죠. 제가 비욘디 8년 차인데 치료세인데 이렇게 피부과 선생님하고 한 적이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대표 멘토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왜 이 강의를 저를 부르신 거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이 들어있네요. 이거 어떻게 잠시만요. 열기를 하면 되나? 잠시만요. 그냥 열기를 하면 여러 개가 뜨진 않겠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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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됐다. 이 갑자기 웬 생뚱맞게 사회불안장애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네. 사회불안장애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제 주사라는 표현인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안면홍조, 그 다음에 뭐 감정혼조. 저는 이제 정신과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홍조가 일어나는 것, 감정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건데 그 베이스가 되는 게 사회불안장애거든요. 그래서 사회불안장애를 사실은 작년에 비욘드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감정혼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공포증이라고 말을 했고요. 최근에는 사회불안장애라고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한국말이. 근데 보통은 사회불안장애가 뭐냐면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개. 사회적 불안 상황 또는 수행불안. 이게 두 개가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르거든요. 혹시 아시겠어요? 수행불안과 사회불안의 차이? 이거는 사회 불안은 대인관계적인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수행 불안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네, 맞습니다. 주저주저 되는 대단하시네요. 네. 처음이어서 맞아요? 쉬운 걸로. 맞았어요, 근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어떤 대인관계나 사회적인 관계 상황에서 이제 남을 의식하면서 불안이 생기는 게 이제 사회불안이고, 그다음에 수행불안은 말 그대로 수행할 그림이 있잖아요. 발표할 때 또는 이제 연주할 때 그 일을 수행할 때 긴장되면서 또 동시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되면서 불안이 생기는 거.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포인트가 다르죠.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 이제 사회불안장애고, 이 감정홍조 역시도 둘 다 포괄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홍조는 또 이제 정신과적인 용어로는 사회불안장애에도 겹치는데 정면공포라고 해요. 이제 적면,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로 인한 공포. 내가 얼굴이 빨개지는 게 그냥 빨개지는구나가 아니라 되게 공포스러운 거. 이 공포라는 용어가 보통 사람들은 되게 좀, 공포라는 용어는 우선 용어부터 설명드리면은 공포는 주관적이에요. 내가 공포스러우면 그거는 공포예요. 남이 판단할 게 아닌데, 그 안면홍조 이제 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옆에서는 몰라주는 거는 그 이유가 주관적인 거라서.
하지만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거는 100% 수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면 공포가 나는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힘들다, 공포스럽다 하면 있는 거고, 공포라는 감정은 굉장히 이 어떤 본능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동물들도 다 있는 거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그래서 머리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공포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 빨개지는 게 그냥 뭐, 거기 꽂히나 보다, 좀 불편한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공포. 그래서 제가 좀 공포스러운 사진을. 근데 저는 이제 케이스가 좀 많으니까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재발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낭충 때문에 생긴 안면홍조 같은 경우는 치료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거든요. 다시 좀 그러면 조금씩 올라오면 또 그냥 병원에 다 제껴놓고 일단 병원에 달려오시는 거예요. 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예기불안이라고 조금만 시작돼도 다시 심해질까봐 미리부터 이제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들다라는 거를 우선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사회불안이나 이 감정 홍조를 깨닫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상황들을 좀 힘들어하냐, 이게 이제 또 다 상황들이 있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인 인간관계나 아니면 수행할 때를 조금 더 분석해보면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관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관찰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막 웃는 게 왜냐면 저는 환자를 봐서 이제 느낌적 느낌을 했던 건데 그거를 막 이렇게 딱 학문적으로 이렇게 딱딱 찝어주시니까 이해가 잘 그게 됐어. 그거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는 거는 아무도 당신이 얼굴 빨간 거에 대해서 나 주변에 신경 쓰는 사람 정말 없어요라고 저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안 되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초반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공감을 못 받는 느낌이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인지가 그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다라는 거를 교정해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타이밍 잘 보셔서 하셨을 것 같고 처음 왔는데 뭐 신경 쓰지 마 이러면은 다음부터 안 오죠. 근데 관찰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힘든 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관찰되는 것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사회불안 장애가 이제 어떨 때 일어나는지 이게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 이때 또 안면 홍조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감정 홍조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 이제 남자 화장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소변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려져야 돼요 완전히. 이게 또 관찰되는 느낌 때문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뻥 뚫린 식당에서도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역시 사회불안이랑 관련되는 거고 또 자꾸 관찰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단순히 관찰만 되면은 뭐 이게 관찰이라는 거는 좋게 볼 수도 있고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반대말도 이제 관종 맨날 페북 올리고 근데 사회불안 장애는 보통 관종과 개념이 반대예요. 보통 행동 양식이 반대죠. 그래서 관종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관찰되는데 어떤 식으로 관찰될까봐 이제 걱정이 되냐면요. 내가 모욕당하는 쪽으로 관찰될까봐. 관찰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좋게 볼 수도 있고 뭐 잘생겼다, 멋지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컨텐츠가 내가 뭔가 부족한 쪽으로 발견될까봐. 이게 안면 홍조도 내가 얼굴이 빨갛다는 게 사실은 뭐 그냥 얼굴은 원래 좀 긴장하거나 그러면 빨개질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사람마다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나의 어떤 모욕이 되는 컨텐츠인 거예요. 나는 되게 막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또는 사람 만날 때 긴장을 한 거고 그 증거가 얼굴 빨개지는 거고 저 사람이 나를 보면은 내가 얼굴 빨개지는 걸 보면은 내가 이렇게 긴장이 많이 하는 애로 보는 거고 그러면 되게 참 별로인 소위 요즘 말로 찐따인 애로 보는 거일까봐. 그 서베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안면 홍조 주사 환자분들은 unwinnable situation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도하거나, 그러니까 unwinnable situation이니까 이게 모욕 항상 이렇게 내가 디스가 되는 상황이 계속 그 상황 때문에 점점 더 힘들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이게 딱 맞죠.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동물적인 거예요. 사회불안이라는 거는 동물 연구에서도 이제 있는데 보통 동물들은 서열이 있죠.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동물과 복종적인 위치가 있는 거고 그냥 사람이 그냥 옆에서 봐도 서열을 알게요. 그냥 눈만 봐도 눈이 마주치면 눈 깔죠. 약한 동물이.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요즘에
그런 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식이죠. 서열을 자꾸 하고 거기에 복종 안 하면 이제 또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복종을 하고서 눈을 깔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게 또 이어져요. 왠지 눈 마주치는 거 자체가 되게 공포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눈을 안 마주치고 그런 식으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적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포와 관련된다는 건 동물적인 본능적인 반사여서 이게 머리로는 안 그래도 될 것 같지만 내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되는 거, 좀 모욕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모욕이 되고 그게 관찰됐을 때 내가 당당하면 되는데 내가 당황한다. 멘붕이 온다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멘붕이 오는 거가 또 관찰될까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냥 관찰되는 것도 싫은데 모욕되는 게 관찰되는 거고 멘붕이 내가 그거를 내 멘탈이 약해서 멘붕이 오고 있음을 또 관찰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죠. 더 두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회피랑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스테이 사이런트가 그 얘기한 다 연관이 되네요. 다 연관이 되죠. 네. 그 서베이 나왔던 그 한 줄 한 줄이 지금 이해가 말씀이 되시죠? 다 연관이 돼요. 네. 그 서베이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번역해서 제가 번역을 해갖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걸 읽으려다가 뭐 읽는 거 읽으면 좀 그래서 갖고 올 걸 그랬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공포고 불안이고 이제 내면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건데 그 결과물인 거죠. 생리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뭐 손이 떨릴 수도 있고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고 뻣뻣해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거 중에서 이제 홍조 쪽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좀 낯설거나 뭐 발표 사람들이 많이 하고 발표할 때 초반에는 좀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게 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고 안 당연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안 그러는데 나만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위축이 돼요. 그래서 숨게 돼요. 수행 불안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발표를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대면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이어지는 분들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커져요. 왜냐면은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나중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안 하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안 가야죠. 휴학해야 되고. 그래서 홍조 환자분들이 저한테 올 때 보면은 휴학한 분들 휴학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휴학할래요, 휴직할래요,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해피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볼 게 아닌 거죠. 굉장히 미친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설베이 얘기 나오지만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휴학하거나 일을 스탑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사회 불안이 이혼이 되게 흔해요. 가정이 파탄됩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도 이해 못하고 되게 옆 사람은 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맞물려가지고 그런 정면공포로 이어진다. 오늘은 이제 정면공포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악순환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패턴 아까 이제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악순환이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난 얼굴에 빨갛다에 꽂혀 있죠. 난 얼굴이 빨갛다. 뭐 그런 상황에서 빨개진다.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예요. 나는 안 빨개져야 돼. 근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인 거예요. 사실은 얼굴이 빨개질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그런 불안이나 그런 상황, 긴장 상황에서는 얼굴이 좀 빨개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스스로의 자연스러움을 거부하고 부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빨개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황이 되고요. 근데 또 당황하면 안 돼로 또 이제 당황하면 안 돼. 계속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움을 거슬려서 부자연스러움 쪽으로 악순환이 자꾸 꽂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황되죠. 빨개지고. 그러면은 더 빨개져. 안 돼.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그 문제가 더 부각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을 어느 정도 자꾸 만나야지 이게 해결되는 건데 안 만나다 보면은 어쩌다가 만나면 더 당황되니까, 더 긴장되니까. 발표도 자꾸 해보면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회피하다 보면 어쩌다가 그래서 오랜만에 발표를 하면 당연히 더 긴장되고. 그래서 난 역시 안 되는구나. 난 역시 진짜 빨갛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괴감이 계속 되는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힘들죠. 이게 또 비슷한데 역기능적인 사고라는 거는 이제 조금 또 이제 그 생각의 흐름인데 인지 왜곡 쪽인데
이게 비슷해요. 더 이면에는 이제 나는 보통 이 사회불안 장애가 반복되는 분들은 어떤 이면의 마음이 있냐면 나는 얼굴이 빨개진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은 그냥 나는 별로야. 나는 사람이 별로야. 비호감이야. 나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별론데 근데 이제 내가 얼굴 빨개져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날 진짜 바보같이 보면서 별로라고 볼 거야. 찐따로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죠. 그러면은 더 이제 더 티가 나겠죠. 얼굴이 그런 생각을 하면 더 긴장되니까 얼굴이 이제 붉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확인 사살이 되는 거예요. 난 진짜 역시 별로야. 안 돼. 네, 나는 진짜 비호감이야.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자괴감에 빠지면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게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사회불안 때문이었지만 진행되다 보면은 아무도 날 안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볼 게 아닙니다. 많이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떤 양상들이고 임상 그런 건데 진단 기준이 있어요. 사회불안 장애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근본에 이게 있으면서 이제 그 양상이 안면홍조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이건 치료를 좀 접근을 해야 돼요. 혹시 그러면 여기 진단을 할 때 그 어떤 설문지에서 뭐 체크해서 몇 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정신과 진단은 설문지로 하는 건 없고요. 네. 이제 보통은 설문지를 언제 하냐면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닐 때 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이제 체크리스트를 기다리는 동안에 네. 좀 하게 한 다음에 참고만 하지. 아, 그렇게 몇 개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진단은 없어요. 몇 개 이상을 한국별로 이제 정해진 진단 기준이 있긴 하지만 설문지가 그거랑은 달라요. 그냥 임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사회불안 장애의 진단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이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또 구분하는 게 진단 기준이고 그거에 따라서 보는 건데 이제 우선은 상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이제 이어붙이면 돼요. 사회적인 그런 인간관계 상호작용 또는 또 이제 내가 그래서 관찰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너무 불안하고 막 공포를 느낀다. 내가 너무 관찰되는 상황 또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움을 느낀다. 근데 그게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으로 나를 볼까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관찰하면서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뭔가 흠이 잡힐까봐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평가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게 우선은 제일 베이스고 그 다음에 항상 그래요. 항상 어쩔 때는 그러고 어쩔 때는 안 그러면 사회불안 장애 아니고 대부분 항상 이런 상황 되면 항상 이런 게 감정적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피하는 거고 회피를 안 하면은 그냥 힘들지만 너무 힘들게 견뎌도 그거는 문제예요. 피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게 견디고 있거나 왜냐면은 피해도 지장이지만 견디는 것도 지장이에요.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딴 걸 못해요. 아, 그쵸. 견디느라고. 그게 생각보다 견디는 에너지가 엄청 힘든 거예요. 이 공포와 불안은 동물적인 건데 그거를 참아내느라고 그 이후에는 기진맥진돼서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넉다운. 그러니까 어쨌든 지장. 근데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게 6개월. 저기 서울아님이 시댁에서 나의 평가 그래서 가기 싫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참 평가하는 문화가 이게 이 사회불안 장애 이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이 사회불안 장애가 약간 대인에 대한 공포 쪽으로 많이 치중되는 게 우리나라 일본의 조금 특징인데 그 이유가 문화 때문에 유교 문화. 체면을 중시하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가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 나 자체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키우는 걸 어떻게 볼까에 자꾸 이렇게 신경 쓰는 거를 내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 쓰는 거고 사실은 자존감이 그거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게 바로 그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어떻다가 자존감인데 포인트 자매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불안 장애도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정신과에 가기보다는 이런 표면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홍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과에 가거나 또 다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형외과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사회불안 장애 진단 기준은 이 안면 홍조의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안면 홍조는 이게 베이스에 있을 때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포 불안의 생리적 반응으로.
참, 그 아까 네. 6개월은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어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뭐 잠깐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6개월 지속, 동안. 6개월 이상 지속. 아까 뭐 3개월 네. 미만 얘기하셨는데 이제 요 사회불안장애는 6개월 이상 이런 패턴이 지속될 텐데 6개월은 사실 되게 짧아요. 보통은 병원에 이게 시작이 언제 되냐면 보통 10대 때 돼요. 진짜 시작되는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저희 때도 이제 그랬지만 요즘도 계속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잘못하는 건데 자꾸 발표를 시켜요. 한 명을 일으켜서 발표를 시키거나 아니면 나 앞에 나서 풀게 해요. 그러면은 뭐 풀면은 뭐 모를 수도 있고 발표 못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이제 놀려요. 근데 애들이 놀리는 건 선생님이 또 유발하기도 해요. 그게 시작점이 돼서 사회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게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예 공포로 이제 딱 거기 묻어져서 이거 너무 그때 완전 멘붕되고 이런 경험을 하면은 또 그때 내가 멘붕이 돼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또는 목소리가 떨렸는데 또 말하다가 삑사리가 났는데 애들이 그걸 또 놀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관찰당하는 거고 모욕당하는 거고 당황한 거. 그런 식으로 그때 시작되는데 이게 어떤 질환이고 뭐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 못하고 그냥 나는 뭐 용기가 부족하고 뭐 멘탈이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괴감만 들다가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5년에서 10년 뒤에 대학 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대학 가면 더 큰 일이 생기고 뭐 직장 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직장 가면 더 힘들고 이런 식으로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된다. 당연히 결혼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 힘들고 연애도 힘들고 그래서 뒤늦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은 사실은 실제 임상에서는 사회불안장애가 진단이 되는 시점은 5년에서 10년 정도 후예요. 엄청 늦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는 최대한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뭐 잘한다까지는 굳이 안 해줘도 어떤 비난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진짜 안 좋은 거고 요즘에 왕따나 그런 문화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의 경험이 계속 가요. 네, 그때의 공포가 확 올라오고 공포 플러스 모욕감 뭐 수치심 이런 게 짬뽕 돼가지고 확 뇌리에 잡히면 아무리 너는 괜찮고 걔네들이 이상한 거고 옆에서 설명해줘봤자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뇌리에 이제 박히는 겁니다. 근데 왜 생기냐? 이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심한 긴장,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수업 시간에 네. 너무 부끄러운 거. 사실은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괜찮은 건데 그때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치욕 주는, 모욕 주는 그런 행위. 기가 막힌 기업들이 이제 나신다고 하는데 참 무식하죠. 우리나라의 그런 감정에 대한 인식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런 사건 이후로 생긴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불안이 많고 낯설음 많고 수줍음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이런저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사회불안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향도 있어요. 개인의 성향.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많이 신경 쓰는 성격일 때는 더 심하겠죠.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거나 또 우유부단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확신 같은 게 없는 거기 때문에 남들 귀가 얇은 거고 남들의 평가나 이런 거에 좌지우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비하 열등감하고 당연히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부과 선생님은 사람이 가진 성격 성향은 뭐 좋은 성향이 있고 좀 안 좋은 성향이 있다. OX.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주관적이죠. 네. 그러면은 뭐 객관적이라면 좋은 성향이 네. 있다, 나쁜 성향이 있다. 이게 뭐 right, wrong 이런 개념일지 아니면 서로 디프런트한 개념일지.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다르지 않나요? 다르다. 그렇죠. 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제 다들 다르죠. 다 성격이 다 그래요. 근데 또 우리 문화 보면은 안 그런 예가 많아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낯선 상황에서 자꾸 소심해지고 위축되는 성격이 있다. 그거는 애들이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거든요. 타고난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그런 애들 키울 때. 좀 다른 애를 비교하게 비교가 되고 얘 왜 이러지? 자꾸 그렇게 타박을 주게 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해요. 부모로서 내가 뭔가 잘못 키워서 얘가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미 편견이 있어요. 성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외향적인 거 내향적인 것도 왠지 외향적인 게 좀 더 사회성 좋고 이렇게 편견이 있는 거고 사실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성격에는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열은 여기 있습니다.
정우열. 아, 죄송합니다. 낯선 상황에서 위축되는 성격도 사실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낯선 상황에서 위축되는 성격? 조심스러우니까 실수 안 할 때. 실수 안 하고 꼼꼼하고 섬세한 거예요. 이게 다 양면이 있어서 낯선 상황에서 위축 안 돼도 문제가 돼요. 위험성을 인지 못하고 막 위험한 행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섬세하다는 측면이에요. 감정적으로 분위기를 잘 느끼는 그런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거랑 관련이 많이 되죠. 그래서 낯선 상황에서 내가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담대해서 멘탈이 강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둔한 거일 수 있는 무식해서 거예요. 용감한? 네, 그런 느낌이 몰라서 있는 거예요. 용감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 저 사람들이 날 보는 건가, 이런 인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성격도 사실은 비난하거나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꾸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계속 이제 나의 이런 별로인 성격으로 굳어지다가, 또 이런 사건들이 마주됐을 때,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뭐 형제가 학대되거나 가정 어떤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또 마주쳤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사회불안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원인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 부모 얘기를 제가 이제 잠깐 한 건데, 부모가 진짜 중요해요. 특히 사회불안 장애는 부모의 양육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 부모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기회에 좀 아셔야 됩니다. 자녀분이 있죠. 있으시죠? 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조금 또 포인트가 다르게, 어떻게 애를 키울 때 이런 쪽으로 과민해지냐, 극과 극이에요. 아이가 뭔가 요구를 하고 힘든 얘기를 하고 했었을 때 아예 그냥 무시하고 싹 무시하고, 그거 별거 아닌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방치하는 식으로 그런 아이의 요구나 욕구를 거절하는 식의 양육 방식, 또는 너무 지나치게 과잉. 이 양쪽이 다 관련이 돼요. 전자는 좀 이해가 되는데 후자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좀 보충 설명드리면은, 과잉보호라는 게 왜 과잉보호가 되냐면요, 부모가 불안하니까. 부모가 불안해. 그래서 사회불안도 많이 이렇게 전수가 돼요. 사회불안도 전수가 되고, 특정 공포증, 이 정면공포는 또 특정 공포증이거든요. 내가 여기 빨간 얼굴의 공포, 나의 빨간 얼굴의 공포스러운 건데, 그것도 부모가 전수시켜줘요. 왜냐면은 이 불안이 너무 크면은 부모가 이미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부모가 많이 긴장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대처 양식까지 전수시켜줘요. 예를 들면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 많은 데를 내가 불안하니까 피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온실 쪽으로 가다 보면, 아, 원래 불안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거구나, 피하는 거구나, 이런 게 다 맞물려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죠. 정신과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 사람 특유의 고유의 그런 포인트를 잡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단도 오래 걸리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과정도 오래 걸리지만, 장점은 근본적인 확실한 치료가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막 부모님 얘기하고 계시네요. 부밍아웃 하고 계십니다. 여행도 못 다니는 거 되게 또 흔합니다. 여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또 많은 게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서 그런 상호작용이나 남 앞에서 주목받는 거에 대한 기회가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불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불안 쪽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거든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많이 돼요. 질문이 우선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부연 설명이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우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선생님이 우선 피부과적인 접근을 많이 하니까 안면 홍조와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거나. 저는 그러니까 되게 제가 느낌적 느낌으로 공감했던 게, 지금 선생님이 다 하나씩 다 찝어주신 거거든요.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제 저 정도면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는데, 조금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좋은 약들이 많아서 그냥 써도 본인이 이제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내가 이게 컨트롤이 되는구나라고 스스로 처음엔 안 되고요. 2-3번 정도 경험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이게 많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서 이거는 내가 경험하면 괜찮구나를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 정도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반복해서
반복해서 경험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스테이블해지는 네,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경험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강의하신 거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보면은 이거는 피부과 선생님들도 지금 이런 강의를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지금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조금 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반쯤 아줌마라서 수다 떨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환자분들이랑도 얘기를 되게 오래 하는 네. 편인데 그래서 그때는 저는 약간 저에 대한 느낌적으로 애드립을 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할까에 저한 그 애드립 같은 거였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좀 체계적으로 좀 이제 환자분이랑 좀 대화를 좀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네. 그런 어떤 팁도 조금은 이제 치료 쪽에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그거는 이제 그 애드립을 내가 하고 어떤 조언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잘 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뭐 안면홍조 때문에 뭐 빨개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겠어요. 이게 아니라 힘들어요. 그러면 힘드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서 환자가 또 한 번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럴 때 포인트가 맞춰진다. 근데 대부분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가족들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의사가 나한테 요거에 관심 있는 거네. 나이가 진짜 힘든 거를 이해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라포가 쌓이는 거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치료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거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또 그 상황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해준다기보다는 그 환자가 얘기할 수 있게 질문을 어떻게 던져줄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약간 소크라테스틱하죠. 근데 이러려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겠어, 진짜. 네. 그 사람에 대해서. 피부과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신과에 사는 사람에 관심 많고 피부과 선생님은 이제 우리는 껍데기. 피부에 관심이 많으니까 속과 겉이 좀 많이 다른 건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수련받은 이런 3주 동안 봐야 되는데 속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환자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좀 별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막.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안면 정말 보통 사람도 이해 못할 텐데 이것 때문에 정말 자살까지 하려고. 그럼요, 해요. 자살까지 하려고. 그래서 저 케이스 어떤 분이 있으셨냐면 진짜 여러 군데 다녀서 다 뭐 얘기도 안 들어주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어느 대학병원 갔더니 뭐 약만 계속 먹으라 그러고 항생제만 계속 먹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진짜 저한테 오면서 그 유튜브 옛날 홍 박사님이랑 했던 유튜브 안면홍조 방송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저희 병원에 와서 여기서 진짜 해결 안 되면 나 한강 간다. 진짜 마지막 보고. 그랬더니 이제 했는데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줬었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그래? 그러면서 하다가 근데 이제 그분의 문제는 참 별게 아니었어요. 화장품 잘못 쓴 거였어요. 치료는 사실상 쉬운 건데. 네. 근데 어느 병원 가도 약만 쓰지 화장품을 바꿔주고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그거를 바꿔주고 피부 장벽만 조금 개선을 해줬더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조금 바뀌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 넘어서서 이제 요즘은 이제 오시면 그때 얘기하면서 막 오호호호 하하하하 껄껄껄 막 이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막 그러는데 근데 그분도 오늘 아까 되게 재밌었던 게 그분도 미리 예기 불안이 있으신 거예요. 예기 불안이 되게 흔해요. 아까 진단 기준은 없지만 사회불안 장애분들이 힘든 게 예기 불안이에요. 그 정도까지 저랑 해서 이제 라포가 되고 치료가 되고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좋아지는 걸 경험을 하셨는데도 예기 불안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뾰루지 몇 개만 나도 그냥 확 달려오시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살짝 뒷면만 보여도 미리 걱정되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되게 스페셜해서 제가 저의 핸드폰 카톡을 열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 관리, VIP. 저한테는 되게 왜냐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한테 사실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네, 그 스승님들한테도 책과 스승님한테도 배우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저의 나름의 그분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나름 그분한테 되게 고마운 게 이런 생각을 갖고 환자를 보게끔 만들어주게끔 저를 이렇게 나름의 이제 인도를 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구나. 왜냐면 내가 한 사람 살렸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그쵸. 진짜 그분은 심각하게 정말 갈라 그랬고 진짜 그랬었어요. 보람이 아주 그래서 있으셨겠네요. 나름의 이제 그분 내가 되게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해서 약간 카톡도 하고 요즘 하는데 그렇구나.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 하면서 카톡이 뿅 날라와요. 뾰루지 몇 개 난 것 같고. 얘기 불안이 확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 불안 말씀하시고 할 때 저는 속으로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다 이해가 되는 되니까 거죠. 저는 너무 오늘 너무 재밌어요 사실. 네네네. 예. 그게 이제 그걸 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 그렇게 다르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설명드릴게요. 경과 먼저. 보통은 이게 좀 별로예요. 이게 사회불안이라는 거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거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 갈 수도 있고 그냥 똑같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런 발표만 못하는 거였는데 발표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못 가게 되는 거고 점점 이 영역이 판이 커지는 거예요. 판은 커지는 거고 내 영역은 작아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집에만 수습은 있는 더 거죠. 못하는 거고. 수습은 더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우울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 당연히 자살로 이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치료,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 이제 우선 정신과적인 치료는 기본적으로 상담 치료가 또 중요하긴 하지만 더 빨리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결국에는 이게 이 패턴화가 악순환의 패턴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순환의 패턴화로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회피하느라고 악순환된 거기 때문에 선순환으로 바꾸려면은 이제 회피를 좀 접고 이제 힘들어도 견디면서 부딪혀야 되는데 내가 그거 못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회피한 건데 어떻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부딪혀라가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조금씩 뭔가를 해결해주면서 안면 홍조가 문제면 홍조를 좀 줄여주면은 부딪히기 쉽겠죠.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는 이제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정신과에서는 이제 그런 것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면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포와 불안이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을 좀 줄이면서 부딪히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상담도 있고 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우선 설명드리면은 이제 약이라는 게 제일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불안을 줄여야 되는 건데 이 불안도 좀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특히 수행 불안, 발표할 때, 연주할 때, 남 앞에서 주목받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시작이 되면서 불안으로 이어져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걸 줄이면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베타블로커 그 인데놀이라고 보통 상품명이 되어 있는 베타블로커 원래는 이제 그 부정맥 치료제 이제 맥박을 줄이는 거지만 내가 두근두근 너무 빨리 할 때 이것만 천천히 떼어도 불안이 이제 이어지면서 줄어드는 식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를 노리는 게 베타블로커라는 거고 시험 수능 때만 너무 떨려가지고 멘붕 됐다도 이제 그때 쓰면 도움이 많이 되고 발표 때도 마찬가지고 안면홍조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이 불안, 사회적인 상황이나 뭐 발표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한 불안 공포가 확 올라오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근본적인 치료는 항우울제죠. 네, 그 항우울제라는 게 우울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정신과에서 제일 광범위하게 쓰는데 불안이라는 거를 이제 줄이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불안만 줄이는 게 답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면서 부딪히게 하는 거죠. 행동치료. 그래서 이제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것까지만 치료하는 거는 우선은 급한 치료예요. 급한 시간 대비 효율적인 치료. 하지만 이제 정신과라는 거는 단순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하면서 이면의 거를 계속 다 이렇게 좀 다 파헤치면서 확실하게 잡아주는 치료는 이제 분석적인 통찰지향 정신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왜냐면 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선 들어줄 때 어떤 식으로 들어주는 게 좋냐면 제가 질문을 잘 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포인트를 어디에 질문을 들 건지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은 이게 왜 그 사회적인 상황이 왜 무섭냐면요.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면은 이미 내 안에 심리적인 갈등이 있어요. 심리적인 갈등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스스로 자기 안에, 내 안에, 나만의 고유한 심리적 갈등.
흔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가족 분위기는 아주 이제 도덕성이 높고 종교적이고 그런 분위기의 가족이다. 근데 나는 성향이 되게 좀 자유롭고 좀 그렇다. 그러면은 갈등이 돼요. 이런 게 갈등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기대하는데 내 안에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대개는 보면 그냥 힘들지만 따라가거나 아니면 엇나가거나 이렇죠. 그래서 저희 학교 대 목사님 아들들이 그래서 엇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많더라고요. 심리적 갈등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갈등을 보통은 해소해야 되는 건데 갈등을 덮어두면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갈등을 아예 그냥 폭발시키면서 반응하거나 이제 이런 양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바람직한 갈등 해소가 이제 내가 이게 왜 갈등인지를 잘 이해하는 거를 하는 건데 그걸 하는 게 상담인 거예요. 그걸 하면은 이 갈등이 원인이 돼서 사회 불안으로 왜 이어지는지 지금 설명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갈등이랑 사회 불안이랑 그렇죠. 뭔 상관이냐. 근데 상관이 있는 게 뭐냐면은 공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포라는 게 다 알고 보면은 전치예요. 전치. 사실은 내 안에 이런 심리적인 갈등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이런 갈등 느낄 때마다 막 불안한데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로 전치시켜서 거기에 투사시키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실 이런 게 스트레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비둘기가 너무 무서워요. 비둘기 공포증이 비둘기만 무서우면 내 심리적인 갈등을 여기다가 다 쏟아부어서 나는 비둘기만 무서우니까 비둘기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건 괜찮았죠. 네, 나는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지만 이 영역에서는 회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불안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공포로 이렇게 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잠깐 안 만나면 편해지는 거가 사실은 사람을 안 만나서 편한 게 아니라 더 이면으로 가면 그냥 내 안에 이런 갈등들이 나오는 게 힘들어서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이런 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이 사람 만나거나 저 사람 만날 때 내가 안에 이제 갈등들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 엄했던 부모님이 보일 수도 있고 교수님을 통해서 그런 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피하면서 이거를 잠재우는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잠재우지만 이게 회피라서 악순환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 피하느라고 여기에 꽂혀 있는데 지금 빨리 감정 홍조 얘기만 해줘요. 이러길 바래요. 선생님 조금 뭐 힘드신가 봐요. 긴장에 대한 얘기도 하기 싫어요. 그 근본적인 일단은 그 안면 홍조 바로 앞에 있는 긴장 자체, 불안 자체도 얘기하기 싫어요. 빨리 이거를 치료해 주길 바라고 보통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사회불안장애나 이런 거 치료할 때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그런 긴장되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증상들이랑 비슷한 건가 보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도 싫어해요. 왜냐면 나는 이게 긴장과 불안이 메인이라고 생각하기 싫거든요. 나는 그냥 얼굴한테 모든 거를 다 얼굴 탓하고 싶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자꾸 포인트를 바꾸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 납골 쌓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섬세하게. 어렵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붉어져서 당황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멘붕. 붉어지실 때 좀 당황하셨나 보군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런 하나하나의 심리적인 과정들을 좀 얘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흔한 게 나는 성격이 좀 예민해서 얼굴이 빨개지나 봐요. 뭐 타고나기를 뭐 이런 피부 탓인가 봐요. 또는 예민한 성격 탓인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힘들면서 그냥 요거 탓만으로 깔끔하게 끝내버리고 싶은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맞아요 빨리 치료합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얼굴 붉어지는 증상이 좀 감정적인 그런 불안이나 이런 거 감정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힘드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네, 둘러서. 그러면은 이게 되게 살짝 헷갈리면서 그런가 하지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런가가 쌓여지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하다가 네. 이제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나 봐요. 네.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사회불안이 우리나라 문화랑 관련 많다고 말씀드린 게 체면 얘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문화가 뭐냐면 감정을 억압하는 문화예요. 한국의 고유한 문화가 한인 이유 한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나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자꾸 억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돼서 속에서 쌓이다가 터지는 게 이제 쌓이는 게 한인 거고 터지는 게 합병인 건데 그런 문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감정 자체를 표현하는 게 터부시되는 문화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사실. 직장에서 뭐 힘들다고 얘기하면, 아, 배가 부르구나. 요즘 살만하구나. 저 힘들어서 좀 쉬려고요. 그래. 할만하구나.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이런 식으로. 감정 자체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고, 표현을 해도 안 들어주는 문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사실 그래요. 부모도 생각보다 그래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너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뜨끔하시나요? 약간 살짝 동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 이런 거. 나 때는 말이야. 근데, 요즘 애들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불쌍하죠, 진짜. 불쌍하죠. 내가 유튜브 하면서 제 개인 유튜브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하소연을 너무 많이 해요. 우울증 영상 하고 막 이런 아니, 우리 때는, 저는요, 중학교 때까지, 중간고사 4과목 시험 보면 5일 전부터 공부를 했어요. 아, 그쵸. 하루 전날에 저 중학교 때까지 하루 전날 공부했어요. 그래도 받았는데 하루 하고 마지막에 총정리하러 시험 나머지 맨날 야구방망이 들고 놀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되죠. 아 정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감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억누르다 보면은 억누르다가 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까 그런 부모님 하에서 자란다고 해서 억누르고 말 닿는 나이로 끝까지 살지 못해요. 결국엔 터져요. 언젠가는. 차라리 사춘기 때 터지면 다행이고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터지는 경우가 진짜 문제인 거죠. 뒤늦게. 스카이캐슬에도 그런 거 나오죠. 50대인가? 그때 정준호가 이제 어머님한테 막 어머님 살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게 이제 결국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건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쌓이는 거여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화를 내란 말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럼 화를 내란 말인가요?로 오해를 해요. 그만큼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구나. 예. 그냥 표현하면 돼. 아, 내가 속상해요. 지금 이 말을 하셨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서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꼭 이런 사회 분단도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왜 가까운 사이 부부간 사이에서도 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참고 하다가 뻥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모든 거에 다 관련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감정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인식이 안 되는 문화, 표현도 안 되니까 가족들도 못 들어주고 자기도 표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 얘기 왜 했냐면 이런 식으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사회불안으로 가는 거예요. 안면 홍조에 꽂히는 걸로 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체 이형장애와 관련된 모공에 꽂히는 것도 그거예요, 사실은. 감정적인 뭔가가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해소할 수는 없고 전치시키는 거예요, 여기로. 그 다음에 신체와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건강염려증이나 어디 내가 아픈 것 같은데 검사도 이상이 없대. 다른 병원 가보고 이제 도는 식으로 뭔가 아픈 것 같아 꽂히는 것도 역시 이면에는 이거예요. 다 근본적으로는 감정에 대한 억압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굉장히 힘들겠어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그런데 얼굴 확 빨개지고 열감이란 게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강도는 힘든 게 굉장히 감정의 자연스러우면 오히려 홍조에도 자연스러운 건데 배 아픈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투사되는 게 예를 들어서 신체가 아프다. 그럼 그냥 아프고 막 이럴 텐데 이거는 확 달아오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홍조라는 거는 이제 내가 생각해도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핵심이 뭐냐면은 치료에 이따 나올 건데 이 치료 말고 좀 더 팁으로 말씀드릴 건데 감정의 스스로가 되게 감정이라는 걸 못 다루고 감정에 뭔가가 올라올 때 되게 당황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치료예요. 그 상담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치료가 있고요. 우선은 이제 피부과 선생님이나 이제 주변에서 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안면 홍조인 분들이 보통은 숨겨요. 주변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숨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긴장되고 얼굴 달아오르는 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나도 그럴 수 있고 정도 차이고 원래 사람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꼭꼭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꼬이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더 숨기려고 하고 거기에 꽂히다 보면 긴장되니까 그래서 또 홍조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커밍아웃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한 친구한테 나 지금 아까 나 봤지 발표할 때 빨개졌거든. 그래서 너무 당황해 멘붕 왔어. 나 빨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아니 나 몰랐어. 맞아요. 아, 진짜 맞아, 네. 진짜 맞아. 이게 되게 치료적인 거예요. 아 모르는구나. 어, 그냥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걸 얘기해라.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하지만 조금 불안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좀 줄여주면서 얘기하게끔 커밍아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커밍아웃은 뭐냐면은 발표할 때 보통은 발표 불안이 있으면서 안면 홍조 일어나는 분들이 발표할 때 떨리잖아요. 근데 떨릴 때 안 떨리려고 해요. 전혀 미동도 없는 척 하려고 해요. 그러면 더 떨리죠. 그래서 커밍아웃이에요. 아, 체험 멘트가 저 되게 떨려요. 준비 많이 했는데 이 큰 발표에서 떨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커밍아웃 한번 하는 게 자기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난 떨어도 되니까. 떨어도 되니까. 떨어도 되니까 안 떨어.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맞아요. 그거를 이용한 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아. 최대한 내가 붉어져 보자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붉어져요? 안 붉어지는 게 쉽지 않듯이 붉어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역설적인 의도라고 해요. 패러독시컬 인텐션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붉어져 보자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덜 떨리고 안 떨리고 안 붉어져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용하게끔 팁으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발표도 마찬가지. 오늘 젠창 망쳐보자. 이런 식으로. 오늘 완전 멘붕이 돼보자. 망쳐보자. 덜덜 떨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보면 오히려 안 떨려요. 방송도 이제 해보시면서 느끼시잖아요. 내 잘하려고 하면 망치고. 네, 맞아요. 그냥 오늘 대충 하자 하면 잘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네, 막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막 그분이 오셔야 돼요. 맞아. 그분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편안함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머릿속은 하얀데 다 끝났어 막. 감정 뭐 이런 그 식의.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생각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돼서 감정이 편해지면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잘 네, 돌아가서 맞아요. 발표도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해봐. 더 잘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대충 하는 거고 대충보다 더 좋은 거는 최악으로 하겠다라는 마음가짐. 근데 이게 제가 좀 경험담 말씀드리고 싶은 그까이 거 정신. 이까이 거 정신인데 제가 사회불안이라는 요 부분이 이제 또 아는 게 요즘에 직장인 분들이 이 입사 앞두고 면접이나 이런 상황에서 또 이게 올라오잖아요. 면접이라는 것도 사회불안이에요. 맞아요. 다들 주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예 꼬투리 잡으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고 맞아요. 잘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제 유튜브에서 라이브 상담을 그분과 한 2시간 동안 했어요. 아 진짜. 이런 부분을 잘 다뤄주고 그분의 내면의 어떤 성향이나 너무 잘하려는 하는 부분의 완벽주의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더 안 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상담해주고 분석해주고 숙제를 내준 게 그 다음 날인가 그게 있대요. 그 지원서 내는 거. 근데 지원서를 못 쓰고 있대요. 다음 날인데. 왜냐면 너무 잘 쓰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잘하려고 하면은 자꾸 미루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아직 부족해. 더 공부하고 더 다듬어서 준비하자. 그러려고 하느라고 결국적으로는 직전에 대충 써가지고 내는 아이러니가 있어서 부부한테 그랬어요. 그냥 대충 써서 내라. 진짜 대충 써서 내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대충 써서 내보겠다고. 그랬더니 대충 써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됐어요. 또 이제 거기에 댓글이 왔어요. 저 그때 라이브 상담했는데 면접이다. 제가 또 그랬죠. 망치라고. 지금까지 했던 완벽한 치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망치라고. 전날 푹 자고 그냥 푹 쉬고 준비하지 말고 그냥 망치라는 생각을 하라. 그래서 합격했어. 진짜. 그래서 그분이 너무 저한테 고마워해가지고 저는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 말을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네. 네, 비슷한 경험이죠. 제 말을 따라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 알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저를 신뢰하고 제 그런 거를 따라준 거니까 저는 고맙죠. 좋은 결과물도 저한테 또 알려주는 거고. 되게 재밌다. 네. 최대한 붉어져 보자가 이제 두 번째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집단 인지 행동 체류라는 게 이제 1대1의 치료보다는 아까도 이제 피드백 물어보는 것처럼 좀 집단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면 물어보는 혼자분들 여러 명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실질적으로 사회불안장애에서 제일 중요한 인지행동 치료는 집단 인지행동 치료고 저도 이제 그거를 강북 삼성병원에서 교수님이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몇 주 동안 참관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다 사회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오는 거 10명 그래서 동그랗게 앉아요. 그러면 엄청 불안할 것 같아요. 엄청 불안할 것 같죠. 근데 또 괜찮아져.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말 되게 잘해요. 아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말 되게 잘해놓고
저 되게 떨었죠 막 이래요. 진짜?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은 하나도 안 떨었는데 말 되게 잘하시는데요? 이러면 이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나 안 떠나? 나 떨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내 차이가 되잖아요. 나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고 하시는 것도 중요한. 안면 홍조인 환자분들 같이 모아놓고 서로 빨간지도 모를 거예요. 나만 빨간다고 스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진짜 실제로 모아놓고 한 대여섯 명 모아놓고 서로 이제 얘기하게끔 하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치료적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집단 치료, 집단 인지 행동 치료가 그런 거. 피드백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진행하는 사람은 이제 선생님이 되면 되는 거고. 너무 이제 딴 데로 가지 않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불안장애 안면 홍조에 대한 강의를 좀 드린 건데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가 된 게 저는 이제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드린 제가 경험적으로 했던 게 이제 딱딱 정리가 되고 그게 다 환자분들 저는 이제 그동안 환자분들이랑 했던 얘기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 굉장히 너무 필요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 얘기를 안면 홍조 환자분들은요 분명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피부과만 가고 그 다음에 피부과만 가도 인터넷에 오만 글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다 보고 오고 병원 돌아다니고 다 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좀 마음 먹으면 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직접 진료받은 정도까지 상담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은 네, 꼭 많은 분들이 보게끔 네. 이렇게 거기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게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당사자는 정말 공감이 많이 되죠. 네네네. 내가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만 아는 것만 해도 시작이 반 이상이에요. 네. 많이 도움되죠. 네, 아는 게 반 이상이에요. 아는 과정이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네. 자기가 숨기고 이게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의식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섬세하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돼요. 그럼 스스로도 할 수 있나요? 스스로도 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하기 싫어해요 보통. 똑같은 이유로. 싫은데 내가 싫어서 딴 데다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걸 내가 거꾸로 스스로 돌린다는 건 너무 그건 말이 안 되네. 말은 안 되지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환자분들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당연히. 그 사회불안장애에서 제일 흔한 거는 떨림이에요. 어떤 내가 떠는 게 티나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근데 그 다음에 흔한 게 이제 빨개지는 거긴 해요. 기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현상은 조금씩 달라도 이면에 있는 사회불안장애를 치료하는 건 똑같은 거고. 그런 식으로 치료하면 좋아지는 거고. 항우울제는 어떻게 쓰세요? 항우울제는 이게 뭐 약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기간도 충분히 써야 되는 게 있고 용량도 다르고 해서 정해진 건 없는데 이제 뭐 피부과 이게 다른 과 선생님 저희는 SSRI는 아예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거의 이제 그거 위주로 저는 이게 크게 경험이 없으니까 피부과 선생님들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정도 위주로 써서 저 이제 상품명으로 하면 렉사프로나 파록세틴 그 정도 쓰는데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약이 어떤 차이가 있고 용량은 어느 정도로 시작하고 그게 다 다르는데 이제 우선은 그냥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정신과학에 대한 편견이 또 있어서 부작용에 엄청 예민해서 아주 조금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빨리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시작 용량보다 더 줄여야 돼요. 반의 반으로. 그래서 막 4분의 1알 이렇게 일주일 그 다음에 2분의 1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작용이 거의 안 나고 그러면은 오히려 약에 대한 수능이 높아지니까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고지식하게 한 방에 하려고 처음부터 10ml 딱 하면은 그래서 저희는 반알 정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시작해요. 5mm짜리도 나와 있어서 그거에 반알로 해도 돼요. 2.5mm 정도. 그런 식으로 천천히 늘리는 거 봐가면서 그다음에 좋아진 다음에는 좀 유지. 그게 이제 세팅이 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괜찮은 세팅이 좀 지속돼야지 몸 안에 그런 흐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몇 달 이상 유지, 보통 6개월 이상. 근데 그 전에 이미 다 자기가 알아서 끊죠. 좋아지면. 좋아진 이후로 6개월 이상이에요. 보통 대부분의 질환들이 항우울제 쓸 때. 용량을 굉장히 낮춰서 쓰면 차라리 저희는 낮춰서 쓰는 게 저희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작용 중에서 또
흔한 게 불안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어요. 아. 불안해서 쓰는 건데 불안을 올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아. 그래서 낮춰서 쓰면 오히려 그게 되는 거죠. 더 좋죠. 그래서 5mm 렉사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약도 경험하신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다 잘하세요. 뭐 미리미도 알고, 뭐 약이름도 알고. 이제 뭐 SSRI보다 보통은 사회불안장애 때 더 많이 쓰는 건 SNRI이긴 해요. 근데 네. 이제 SSRI도 충분히 효과적이고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질문보다는 저희 사실 이렇게 강의로 얘기로만 해서 한 1시간 반 끌기 너무 어려운데 네. 너무 얘기가 재밌고 지금 PD님이 막 지금 안면 홍조가 오시려고 그래요. 왜냐면 탈퇴해가지고 지장이 생기는 거랑 하거든요. 질문하신 거 답변 드리고 싶지만 정말 죄송하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질문보다도 이런 얘기를 같이 한다는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었고 사실 이런 강의를 서로 들을 기회가 너무 없잖아요. 네, 저도 피부 그 주사에 대한 거를 들 기회가 없는데 오늘 이해가 많이 됐고 제가 화해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안면 홍조 있는 분들이 주사가 겹쳤을 때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작은 오늘 제가 이제 오프닝을 했으니까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클로징을 네.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이제 이 영상을 그 안면 홍조, 감정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 보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내 편이 되면 돼요.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거를 꾸준히 집중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멋있죠? 정말 정말 제가 와닿는 게 나요? 네, 환자분들이 왜냐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자존감의 네, 근본이에요. 기준이 아까 저는 여러 말씀 중에 딱 저 귀에 딱 들었던 게 기준이 내가 돼서 내가 판단하고 자존감은 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대방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벗어나서 기준이 내가 되고 네. 그래서 자존감을 찾고 이게 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뻔뻔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뻔뻔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절대로 그 객관적인 뻔뻔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안면홍조 사회불안장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평균이 될까 말까예요. 절대로 뻔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뻔뻔하셔도 돼요. 내가 내 편 그냥 되세요. 망치자. 네. 비슷하죠. 네. 자, 마무리.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 피부과 정신과 콜라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조만간 또 다른 주제로 콜라보를 할 수도 있을 것 있어요. 같습니다. 네. 아까 생각해놓은 게 굉장히 또 재밌는 그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